네, 자,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에서 박창윤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목 점검을 받아봐야 되는데 짤막하게만 또 시장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지난주 급락 네, 장세가 연출됐고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저점을 잡은 걸까요? 아니면 좀 기술적 반등일까요? 파트너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현 네. 시점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 즉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시장의 변곡점 여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 반등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내일 오전장까지는 봐야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한숨 돌렸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코스피 기준으로 3천선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진 이후에 나타나는 큰 폭의 반등이니만큼 이런 부분이 단순 반등이 아닌 되돌림으로서 나오려면 추세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오늘장 미국장과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흐름을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창현 파트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한숨을 좀 돌렸지만 오늘 미국장이 또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미국장과 함께 또 내일 오전장 우리 시장의 움직임까지는 좀 더 확인해보고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종목 점검 받아보도록 하죠. 빅히트 함께 볼 텐데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빅히트는 또 MSCI 지수 편입도 이슈까지 있거든요. 빅히트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실까요? 사실 네. 지난주 조정 국면 속에서도 상당히 두드러진 움직임 자체가 나타났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두 종목 중에서 빅히트 같은 경우가 1차 목표가 22만 5천 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지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리밸런싱 편입 관련된 이슈에 따른 수급 유인 이런 부분이 개별적인 모멘텀으로서 작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작년 10월 상장 이후에 4개월 동안의 가격 및 기간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런 상단, 박스권 상단이 19만 원 선을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지난주 19만 원 선 상단을 갭으로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평 매물대, 밀집을 돌파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런 고가권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자체는 필요하긴 하지만 확실히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 하겠다 말씀드려 보았는데 시장 조정 국면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네이버와의 전략적 협업 이런 부분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K-팝 비즈니스와의 시너지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추가적인 모멘텀으로서는 BTS 유닛 활동 및 빠르면 1분기 안에 컴백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있고요. 신규 그룹으로서 세븐틴이라든지 TXT 이런 온라인 콘서트 이런 부분이 매출에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바로 매도하는 전략보다는 바이앤홀드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2차 목표가를 24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손절가, 이제는 익절가라고 보아야겠죠. 이제는 편입 제외 가격을 20만 원까지 높여가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빅히트 점검을 해봤습니다. 바이앤홀드 전략과 함께 목표가 24만 5천 원까지 높여 잡으셨네요. 자, 그럼 오늘 급등주를 잡아보도록 할 텐데 너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네, 종목을 좀 그렇죠.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네, 종가 공략주이고 그만큼 네. 변동성이 나오는 가운데서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마지막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을 좀 고민을 하다 보니 바이오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이 보여주었다시피 바이오와 그리고 공매도 잔량이 많이 쌓여있는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각각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첫 번째는 HLB입니다. HLB 사실 이와 관련 지어서 공매도 잔고 상위에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었던 종목인데요. 한국판 게임스탑 현상이 이번 주에 가파르게 시장이 반영이 되면서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코스닥 공매도 잔고 상위에 놓여 있는 종목이고 HLB의 경우 3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 위로는 신라젠 거래 정지되어 있죠. 그리고 KMW 2위 종목이죠. 이를 제외하고는 3위에 올라 있는 HLB 같은 경우가 현재 공매도 잔고가 3,130억으로 비중이 전체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낙수 효과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보게 된다면 쇼커버 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으로서는 HLB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순 트레이딩으로서 살펴보시게 된다면 박스권 트레이딩 자체가 충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우하향하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오버슈팅을 기대를 하면서 기존에는 8만 9천 원에서 10만 9천 원, 2만 원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서 치고 받는 움직임 자체가 나타났었고 오늘
오늘 그에 따른 반응이 나왔었기 때문에 단기 오버슈팅을 기대하면서 박스권 상단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 그 밑단인 10만 5천 원 위에서 자율적인 분할 매도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유효할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박스권 하단 8만 9천 원, 만약 이탈하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 편입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HLB를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들어보죠. 네, 두 번째 네. 종목도 마찬가지로 공매도하는 지긋지긋한 종목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바로 헬릭스미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튀었기 때문에 주가상으로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오늘 하루, 그러니까 종가에 베팅을 해서 오버나잇을 통해서 내일 오전장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기에는 충분히 이 종목도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최근에 셀트리온이 보여준 이런 공매도 스퀴즈, 그리고 개인 투자자 들이 단합된 모습 자체가 확실히 바이오 종목들을 중심으로 단기 투심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서 HLB가 공매도 잔고 상위 3위에 올라 있었다면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 상위 6위에 올라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시면 약 247억 정도 공매도 잔량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쇼커버 스퀴즈 자체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지금 현 시점에서 바이오 투자를 할 때 무슨 핫해 모멘텀이라든지 개별적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동안 많이 빠졌던 데 따른, 그리고 공매도 잔량이 많이 쌓여 있었던 데 따른 개인들의 반발 매수 이런 부분이 유입이 되면서 현 시점 셀트리온부터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HLB와 더불어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추세선 하향 이탈 이후에 오늘 금일 상향 돌파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한 50% 정도 되돌린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단기적인 고점 자체가 38,000원, 그리고 저점은 25,000원 바라보게 되면 13,000원 정도 떨어졌었는데요. 그 50% 정도 되돌림이 나타나는 32,000원까지 단기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략 한 4~5% 정도 업사이드 정도 바라보면서 단기 베팅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이런 것들 감안하게 되었었을 때 손절가는 2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현 시점에서 3만 원대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러니까 전 저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저점을 설정을 해드리긴 하지만 개인의 성향별로 매입을 했었을 때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시점 매수가 대비해서 3%든 5%든 정률적으로 손절가, 개인만의 손절가를 가져가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이제 게임스탑을 입시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공매도 이슈가 한층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로 오늘 또 테마를 확실하게 잡아주셨네요. HLB 그리고 헬릭스미스 두 종목 함께 들어봤고 기업의 좀 펀더멘탈보다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변동성 국면 속에서 안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틈새 전략 측면에서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좀 틈새 전략으로 HLB 또 헬릭스미스 공략해보자라고 하셨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박창현 파트너와 또 소통하기 위해선 어떤 창구를 좀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매일 아침에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매일 아침 시황과 그리고 전략 종목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람이 부는 방향, 즉 주도 업종과 그리고 이에 따른 주도주 매매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발주맨 박창윤 혹은 박창윤 검색하셔서 들어와 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네, 자, 박창현 파트너의 또 유튜브와 함께 카톡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정리해 주셨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3시 구조대 박창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내일장 유망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창봉 대표께서는 내일장 유망주 어떤 종목 보실까요? 예, 많이 안 움직인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편하지 않을까요? 네. 게임주가 최근에 힘이 좋았는데 제가 펄업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정말 이 기업이 이제 가나 싶은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어떤 자금이 돌고 있냐면은 이미 빅히트는 움직였습니다. 빅히트는 바닥을 쳤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요. 넷모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약간 착안해봤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비관론자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된 게임이 하나도 없죠. 예, 플랫폼이고 카카오 VX라는 거는 그건 약간
골프나 이쪽이고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주가가 다시 이제 공모 열풍 그까지 가려 그러면은 두 가지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딘이고 하나가 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딘은 조금 더 걸려요. 카카오 게임에서 만드는 MMORPG 게임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있고 근데 지금 당장 바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엘리온인데 이 엘리온이라는 게임은 바로 PC 기반의 게임입니다. 근데 이 엘리온이라는 게임 자체를 크래퍼톤과 같이 만들어요. 크래퍼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올해 상장이 가장 핫한 기업 아닙니까? 배그, 배틀그라운드를 말하는데 네. 근데 최근에 이 엘리온이라는 게임에서 슬레이어라는 작업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2월 3일부터 다시 이제 조금 추가가 되게 되는데 그럼 엘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아직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카카오 게임즈 주가를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뭐 다른 것도 좋습니다만은 엘리온이 대박을 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엘리온 자리 잡고 하반기에 오딘이라는 게임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탈피를 합니다. 그 관점으로 지켜보시고 지금 관점에서 카카오 게임즈를 보는 거는 수급에도 좀 있습니다. 수급이 네. 이제 이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산다 그러는데 카카오 게임즈 쪽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연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카카오 게임즈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수급들이 은근히 게임 콘텐츠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착안을 해서 뭐 카카오 게임즈와의 기술적 분석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5만 원대, 4만 8천 원대 공모가의 2배수 가격은 지키지 않을까 그걸 좀 생각해봤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 분석이 있는 만큼 손절 라인을 되게 짧게 제시드립니다. 그래서 4만 8천 원에 목표가도 짧아요. 10%만 보겠습니다. 네. 5만 5천 원. 자, 오늘 카카오 게임즈를 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급등을 했네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 계속해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고 이성훈 과장께서도 비슷한 또 이름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카카오. 카카오. 네. 무슨 말씀하셨듯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좀 잘 돼야 이 카카오도 좀 실적이 좋은 부분이고. 네. 두 분이 오늘 맞추신 건 아니죠? 네, 맞추진 않았는데 우선 뭐 이제 카카오 뭐 45% 이상의 지금 카카오 게임즈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예. 말씀하셨던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이 게임들의 성공이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어떤 실적, 지분법 이익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작년부터 이제 지난달 말부터 이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가 좀 주가 언택트 대표적인 좋았죠. 종목들이 네. 좀 많이 올라오면서 뭐 네이버를 사야 되냐, 뭐 카카오를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4분기 실적 이제 2월 이번 주에 제가 일정 봐야겠지만은 우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재작년 4분기가 작년 4분기가 재작년 4분기보다 영업이익 봤을 때 78% 이상 올라간 이제 1,400억을 넘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먼저 톡비즈 부분 쪽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매출을 좀 유지하는 상태고 역시 네이버보다도 이 카카오에 대해서 더 강점을 가진 이유가 이제 자회사들 상장, 뭐 작년 말씀하신 카카오 게임즈 상장도 있었고 이 상장에 대한 라인업이 지금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카카오가 뭐 언택트든 민감주든 이 비교당하면서 뭐 떨어졌을 때는 이런 자회사 상장 이슈가 이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를 올해 상반기 내내는 좀 받쳐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뱅크,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페이지 같은 이 자회사들의 어떤 수익성 개선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IPO 쪽에서는 좀 무리 없이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의 성공적인 IPO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는 이제 카카오 자회사의 상장은 예정도 되지 않을까. 역시 이거는 이 카카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도 이제 이 대형사들의 자회사들이 중심으로 지금 그 IPO에 대한 부분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 카카오만큼 이런 자회사들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많이 없다고 생각이 그러게요. 되고 있어요. 엄청 많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한 좀 관심을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선 기업 가치 면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 중에서 유일하게 못 오른 종목이 카카오였는데 막판에 상승 반전했거든요. 카카오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카카오와 함께 카카오 게임즈 두 분의 유망주까지 들어봤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